체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성 매니저와 함께 시장 진단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전반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뒤쪽에서 소부장 얘기를 좀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은 많이 회복했고요.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게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 이번에 지수 하락 요인이 어떤 거였냐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로 유가가 많이 튀어올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한 7,400포인트까지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주 들어와서 시장 반등이 굉장히 세잖아요. 결국엔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안도 랠리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종전적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스닥은 뭐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1100선을 뚫지 못하고 1000선 부근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네네. 코스피가 지금 한 7에서 8배 정도 레인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지금 제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한 40배에서 50배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실제 이익보다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레벨이 낮거나 코로나 시기처럼 제로금리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아니면 뭐 2차 전지 네.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조달 금리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축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들의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중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예를 들어 40배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 1 나누기 40을 하면 기대 수익률이 2.5%거든요.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 중반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뭐 7, 8배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코스닥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에 최근에 현대차가 뭐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현대차를 기존에 이제 레거시 자동차 업체로 보다가 투자자들이 성장주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코스피에 이런 대체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코스닥의 로봇 관련주들을 사는 것보다 네. 아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 뭐 SPG 이런 기업들은 아직 적자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사는 것보다 현금 여력도 좀 튼튼하게 있고 앞으로 좀 더 가시성이 높은 현대차 쪽으로의 수급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금리가 빠져야 코스닥 네. 시장도 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지난해부터 굉장히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1500스닥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면 네. 쉽사리 지수가 뭐 1100, 1200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철저히 실적 중심의 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 방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의 매수세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개별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전반을 네, 아까 맞습니다. PER이란 지표로 기업들의 이익과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한 7, 8배인데 50배까지 간다. 근데 업종 특성도 있죠. 코스닥에서는 PER로 보는 게 아니라 이른바 PSR,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성장성으로만 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PER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론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뒤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선별해야 되는가는 조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오우성 매니저도 주도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시장에서의 의구심들이 계속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른바 P에서 Q로 반도체 시장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에서 물량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익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이익이 줄어드는 구간에 주가는 좀 조정받는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네. 시장은 딱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울기 관점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QOQ 증익 기준으로
180%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 한 80%의 QOQ 증익이 있었는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기울기가 내려오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익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의 예, 증가율 영업이익의 네, 증가율.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분기만 봐도 한 60-70%대로 QOQ 증가율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00%대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분기가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주가 상승 탄력이 이전처럼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가가 뭐 이 기울기가 내려온다고 해서 주가 30-40%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익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주가 횡보또는 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 구간에서 횡보나 박스권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가 갇힌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위로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D램 가격이나 HBM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D램 가격이 1분기 때 거의 90% 가까이 올랐었고요. 네. 지금 현재 2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한 60%대 D램 가격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 시장에서 기존에 추정하던 게 한 10%에서 20% 정도 D램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나온 리포트들이나 외사 자료들 보니까 3분기 때 한 30%까지 D램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치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3분기, 4분기에 D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익의 기울기가 저희가 뭐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지만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구간이 된다면 주가가 상당히 좀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네. 이제 HBM도 중요하잖아요. 뭐 일본 D램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HBM 가격 협상이 대체로 7, 8월 달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내년에 대한 가격 협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HBM 가격이 최근에 시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한 80%까지도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의 기울기가 내려가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사 리포트 보니까 내년 기준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을 800조로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50조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HBM이나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현재 추정치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눈앞에 2분기 실적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D램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매일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익률이 조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꺾일 시점이 됐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세도 조금은 힘을 잃지 않겠느냐. 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D램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 그다음에 7, 8월에 있는 HBM 가격 협상, 내년도에 공급할 HBM 어느 정도까지 받을 건가. 거기서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면 여전히 상승 동력을 가져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는 그러면 Q로 가는 거라면 물량으로 가는 거라면 뭐 라인 증설하고 뭔가 네, 투자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비주 봐야지, 소부장 봐야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명확한데요. 네. Q가 늘어나면 당연히 캐펙 투자를 메모리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네네. 장비주들이 많이 납품이 되게 되는데 장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녹록치는 않거든요. 과거 사이클 대비 밸류에이션 자체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기,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한미반도체 이렇게 대표적인 고퍼로 거래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한 80배 정도, 주성도 80배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BNP 파리바에서는 이 장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거래되고 이 구간이 반도체 고점과 맞물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BNP 파리바는 과거 사이클을 네네.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는 지금 과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B2C 사이클이 아니라 B2B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코로나 때 바로 넘어가서 보면 네. 저희가 IT 수요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PC나 모바일이 이제 메모리 수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은 B2B거든요. 그때 휴대폰, 모바일, PC 이런 거는 B2C 성격이 강하고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기 때문에 완전 B2B입니다. B2C 사이클은 반도체에 저희가 투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년 업사이클, 1년 다운사이클, 네네. 2년 업사이클, 1년 다운사이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2년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3, 4년 정도 뭐 정말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뭐 5년도 갈 수 있는 사이클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지금 고퍼로 거래되고 있다고 이게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접근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주장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불안하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이제 네.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과거의 잣대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소부장을 볼 때도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내에서 어떤 기업들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삼성전기나 뭐 기판, MLCC 관련주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캐펙스 투자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TSMC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대비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나가는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판 쪽 그리고 지금 완전 쇼티지죠. MLCC 쪽 이런 쪽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MLCC나 플리시 BJ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인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삼성전기가 네. 지금 굉장히 고포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LCC, 기판 모두 쇼티지거든요. 근데 아직 MLCC 쪽에서 가격 인상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기 기점으로 MLCC의 단가를 한번 봤는데 공시자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MLCC 같은 경우는 개당 5원이거든요. 수십억 개를 팔기 때문에 네. 개당 가격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당 가격이 1분기 기준으로 5원이고 제가 봤을 때 하반기로 가면은 최소 10에서 20% 정도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MLCC의 개당 가격이 한 6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만약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7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MLCC 사업부의 내년 영업이익이 한 2조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MLCC 사업부만의 규모를 파악해 보면 2조에다가 무라타가 글로벌 MLCC 1위 기업인데요. 네. 무라타의 밸류에이션 55배 정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본다면 MLCC 기업 가치만 110조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플리시 BJ나 카메라 모듈 이런 사업부의 밸류도 이제 SOTP로 계산을 해서 보면 한 180조까지의 시가총액 타겟은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기업을 좀 유심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판 쪽에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많은 게 LG 이노텍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노텍은 저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LG 이노텍의 경우 플리시 BJ의 매출 비중이 10%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원님들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을 보면 플리시 BJ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SOTP 밸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LG 이노텍의 전사 이익 곱하기 플리시 BJ 글로벌 평균 밸류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더라고요. 근데 카메라 모듈 쪽의 이익이 대부분이 회사한테 플리시 BJ 사업부 10% 때문에 플리시 BJ 밸류에이션을 부여한다? 이렇게 그거는 보기는 조금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선별적인 투자가 요즘 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네네. 폭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기업을 공부하면서 이 밸류에이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익이 받쳐주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를 언제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낸드 쪽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해는 D램이었다면 올해는 네. D램과 낸드 모두 쇼티지인데 낸드 기업으로 보면 저는 TCK 같은 기업도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TCK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미국에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같은 미국의 장비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램리서치가 시각 관련주인데 램리서치의 장비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로 납품이 되게 되면 SIC 링이라는 부품을 끼워서 나가게 되거든요. TCK는 비포마켓에 있는 부품사고 뭐 하나머티, KNJ 이런 회사들은 또 애프터마켓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장비를 받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포마켓 부품이 아닌 뭐 애프터마켓 것을 쓰게 되면은 쓰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비포마켓 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선 TCK 같은 기업이 좀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램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이미 고점 PE 배수를 다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TCK를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아직 고점 PE 배수 대비 낮게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요 고객사인 랩리서치의 주가가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보면 관련돼 있는 TCK 뭐 이런 기업도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부전과 관련돼서 관심 가질 만한 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얘기할 때는 이게 소부장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라. 근데 뒤에 이제 TCK 뭐 이런 데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반도체 시장의 변화 이런 거 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성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